책을 갖고 뭐 책을 배본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과정이 사실은 되게 퀄리티 있게 진행이 돼야지만 중요하지만 아이들 거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 스스로가 해보고 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얻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책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은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퀄리티를 높이려면 또 한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목표에 대한 거를 정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스캔이나 뭐 보정이나 이런 과정은 다 제가 오늘 시간에서 상향을 할 겁니다. 그냥 그걸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 만들기 부분에 중요한 표지 만들기, 그 다음에 내지 만들기, 면지 만들기 부분을 오히려 설명을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장기 보면 표지 제작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먼저 인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안 쳐야겠죠. 그죠? 그리고 PDF 파일로 만들어진 파일을 인쇄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보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쇄한 종이에다가 저렇게 코팅의 과정을 통해서 코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합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이제 합지라 그래요. 이런 게. 이런 합지가 표지에 이제 저렇게 인쇄된 종이를 감싸서 하드커버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등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합쳐지면 이런 식의 책 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드커버 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표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지가 내지와 결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책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표지를 만드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만들 때 먼저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표지를 구성할 건가라는 스토리보드를 직접 미리 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표 1, 표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책등이 되는 거고, 그죠? 요 사이사이가 책을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을 미조라고 그래요. 일본어 말로는 미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미소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책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보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지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표지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사이즈나 이런 걸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사실 하드커버를 만드는데 하드커버가 다른 것보다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책이 깔끔하게 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지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책의 사이즈는 뭐다? 표 1과 표 4가 책의 사이즈예요. 근데 표 1, 표 4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집은 디자인 작업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테두리까지 다 들어가는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접히는 미조 부분이고 책등 부분이고. 그러니까 편집은 실질적으로 요 배까지가 다 포함된 편집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부터 책등이라고 그러죠? 세네카는 어디에 따라 좌우된다? 페이지 수, 어떤 종이를 쓰냐, 종이를 몇 g짜리를 쓰느냐,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져요. 근데 최소 8mm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책을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을 미조라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은 뭐 얼마다? 11mm 여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11mm 여백을 주셔야 되고, 좌우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 1, 표 4가 있는데, 자, A4 사이즈를 할 때 A4 사이즈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 여기 지금 표 4를 보시게 되면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내지 사이즈에 비해서 가로는 몇 미리? 마이너스 3mm를 줘야 되고요. 세로는 몇 미리? 플러스 8mm를 줘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테두리 하얀 부분이 있죠? 저걸 뭐라고 그런다? 닷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닷지 역할은 뭐냐? 책을 합지와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안쪽의 면이 감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닷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닷지는 몇 미리 줘야 된다? 20mm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를 디자인할 때는 이 여백이 다 반영된 표지를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에다가 따로, 표지 따로, 내지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표지는 요 사이즈를 가지고 일단 무조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자인을 할 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아까 같은 표지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책등이 있죠? 책등에 있는 세네카를 8mm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소 부분을 11mm, 11mm 양쪽에 잡아줬고, 그죠? 그 다음에 표 1, 표 4를 닷지까지 저렇게 다 빼서 바탕 전체에 그림을 깔아준 거죠. 그죠? 닷지까지 이렇게 빼줘야 자연스럽게 감쌀 때도 뒤쪽에 자연스럽게 감싸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닷지까지 다 포함한 여백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그림이 들어가든 아니면 이렇게 색이 들어갈 때 닷지까지 다 뺀 여백들을 포함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업체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고 그 제작업체에 맞는 요구되는 방식의 사이즈를 확인해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저렇게 왜 표 1, 표 4를 하는데 왜 사이즈가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날까 하시는 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내지가 표지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죠? 표지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책을 감쌀 때 합지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께가 감싸는 것까지도 반영이 다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지 같은 경우는 표지보다 안쪽에 이렇게 한 3mm에서 5mm 정도 안쪽에 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거, 더 늘어나는 형태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왼쪽 사이즈, 우측 사이즈를 계산할 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 사이즈는 자, 좌측 닷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표4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미소 표지, 책등 표지, 미소 표지, 표 1표지, 우측 닷지까지가 사이즈 계산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계산하게 되면 좌측 닷지, 표4, 좌측 미소, 책등, 우측 미소, 표 1, 그 다음에 우측 닷지까지 합쳐진 걸 하면은 A4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세로는 우측 닷지, 그 다음에 책 세로 길이 하측 닷지까지 하니까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반영을 다 해서 완성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하고 코팅을 해서 하드컬을 합치면은 안쪽이 저렇게 닷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하드커버 표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지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화를 그릴 때 몇 페이지로 원화를 그릴 거냐. 펼친면은 몇 페이지가 필요하고 단면은 몇 페이지를 할 거냐라는 거를 페이지 수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페이지가 맞으면 뒤쪽이 백지가 남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페이지가 4배수로 맞지 않으면은 뒤쪽에 배수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다가 무조건 4배수 종이는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그 배수에 맞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뒤쪽은 백지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페이지별로 해서 글은 뭐로 들어갈 건지 이렇게 글을, 원고를 정리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걸 러프 스케치라고 그래요. 러프 스케치는 이제 그림 전체를 부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그림책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서 그림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림이 글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글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좋은 그림책이거든요. 서로 보완해서 1 플러스 1이 3을 만드는 3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가 바로 좋은 그림책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런 부조적 관점에서 새의 눈으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어떤 흐름, 어떤 강약, 어떤 리듬을 타고 그림책이 만들어지느냐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러프 스케치라고 그럽니다. 이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그림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요 시트를 주고 너의 이야기를 전체적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그리고는 이제 저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개별 페이지별로 사실 스토리보드가 필요하겠죠. 전체 펼침면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채우는 방식의 그림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좌우 페이지가 나뉘는 그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왼쪽에는 그림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그냥 텍스트를 넣는 방식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좌측엔 그림을 배치하고 우측에 글을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지를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표현할 것인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는 아까 원화를 그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편집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재단 사이즈를 기준으로 밖에 3mm씩을 다 여백을 주고 저까지 그림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죠? 그림이 다 채워져야 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재단 과정에 잘려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안전 사이즈 안쪽으로 글과 그림을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야 그림이 안정감 있고 완성도 있게 그림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에 이렇게 3mm씩의 여백을 주셔가지고 여백까지 그림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바탕 전체에 그림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런 걸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글자도 세이프 존 안쪽까지도 여유있게 들어갔죠. 보통 세이프 존에서 한 5m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재단이 되더라도 안정감 있게 전체적 그림의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발이나 저런 쪽은 이미 저 위쪽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재단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배치하면 좋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도 좁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요한 그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잘 맞추더라도 좌우 대칭이 딱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쪽이 좁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림이 안쪽 그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집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최종적으로 편집 여백들을 반영을 해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지 부분입니다. 면지 부분 앞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16피로 하든 24피로 하든 32피로 하든 간에 내가 면지를 색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컬러 인쇄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앞쪽의 면지 4와 1 같은 경우는 이제 면지 4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그 판권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저자가 어디고 카피라이트가 어디고 이런 정보를 이제 보통 왼쪽에 많이 들고 표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보통을 하는데 그러면 면지 쪽에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만들어져야 되겠죠. 마지막에 이 내지 32와 면지 같은 경우는 한 면의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원화를 그릴 때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면지는 표지와 내지의 그림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면지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하드커버와 내지를 연결해주는 물리적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면과 끝번째에 있는 면지는 하드커버와 접착해서 하드커버와 내지를 결합해 주는데 물리적인 결합을 하는 요소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속표지와 이야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지의 색깔과 면지의 색상 아니면 면지의 컬러와 속표지와 결국 이야기가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면 표지와 속표지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단절되는 느낌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요즘 동화책들을 그림책들을 서점에 가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면지 구성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면지 구성을 이야기의 확장으로 아니면 또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도입 부분으로서의 역할들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어떤 색상이나 문양이나 그림이나 캐릭터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전체의 구성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지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는 2P, 4P로 구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 4P로 구성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면지는 색지와 컬러로 인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지 색지는 링크지는 120g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다. 컬러 인쇄 면지를 만들 때는 면지와 법문 속지 간의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거를 초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링크지, 면지로 사용되는 링크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링크지를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링크지를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컬러로 인쇄를 하셔가지고 면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결합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하드커버와 내지 사이에 저렇게 풀로 붙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펼쳤을 때는 일면하고 끝면은 저렇게 풀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펼쳤을 때 면지 2, 3면부터가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지를 어떻게 할 거냐, 문양으로 할 거냐, 그림으로 할 거냐, 캐릭터로 할 거냐, 이거는 만약 컬러 출력을 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첫 번째 페이지와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판권지 정보를 넣고 우측에는 그냥 첫 페이지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왼쪽 페이지에다가 여기는 지금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측 첫 번째 속표지가 시작될 수 있도록 면지를 구성할 수 있겠죠. 다음에 내지 구성입니다. 내지도 마찬가지로 내지를 이미지를 놓고 면지를 놓고 이거 끝에 부분이에요. 근데 내지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와 면지 문양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따로 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를 그냥 두고 면지는 그냥 저렇게 따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따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죠. 이거는 내지 마지막 페이지고 쟤는 면지인 거죠. 그죠? 면지 첫 번째 페이지도 저렇게 이야기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그냥 작업을 마무리되도록 하는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설명 페이지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측에다가는 오히려 저렇게 판권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런 고민들이 처음부터 고민이 돼야 돼요. 면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마지막 페이지하고 시작 페이지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지 부분이고요. 내지하고 면지 끝부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지까지 하는 거를 앞에 면지 앞쪽하고 뒤쪽까지 구성하는 거를 방법에 대한 거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커버 그림책 직접 제작하는 거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지부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먼저 내지 부분에 인쇄를 이렇게 있습니다. 내지 인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이렇게 예를 32페이지 정도면은 대수가 나눠져요. 대수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A4 용지로 여러분이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앞뒤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책은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32페이지로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32페이지가 있다면은 1페이지면 32페이지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면지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첫 번째 면지면은 어떻게 부착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면지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면지 4페이지가 있고 속표지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쭉 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인쇄될 때는 이게 인쇄가 어떻게 되느냐. 내지 12페이지와 그죠? 부착 면지가 같이 인쇄되는 거고 그죠? 면지 2페이지와 내지 또 11페이지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인쇄를 할 때 하리꼼이라 그래요. 이렇게 판을 안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쇄가 돼서 그 가운데 이렇게 접혀서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32페이지를 한 번에 묶으면 이게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그걸 세 개로 나누는 거죠. 세 개로 나눠서 자, 대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32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대로 나눠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보여주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책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세 개로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처리된 방식은 이제 미싱 스티치라는 방식으로 처리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대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처리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처리되고, 이 처리된 세 가지를 다시 제보를 통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묶으면서 내지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된 게 표지와 결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32페이지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뭘까? 그럼 보통 이제 4배수로 나가니까 16페이지나 아니면 12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나눠서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안 맞으면 좀 더 다른 데는 앞쪽에는 예를 들어서 그보다는 줄지만 그렇게 세 가지 대수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인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인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아시면은 좀 더 인쇄라는 걸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서 뭐 16페이지까지를 하나로 묶는다. 이런 걸 한 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책이 30페이지를 만들면 보통 3개의 대가 한 책으로 묶여서 보통 책이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인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하는 걸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인쇄기가, 디지털 인쇄기도 한 7m 정도가 돼요. 실질적으로, 옵셋 인쇄기하고 완전히 이제 이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냥 프린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쇄의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되면서 코팅까지 다 되면서 이렇게 물에 적시더라도 물이 퍼지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내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 나오는 게 양면으로 저렇게 나오는 속도가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지 자체가 저렇게 인쇄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스티치라는 건 저렇게 미싱으로 가운데를 박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싱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3개의 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재본을 하게 되네요. 재본기를 가지고 이 3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가 저렇게 하나씩 묶여져. 재본기를 통해서 딱 결합이 돼서 내지가 결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표지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쇄가 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쇄가 돼서 인쇄가 끝나게 되면은 다음 과정인 코팅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식 라미네이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코팅이 되는 방식이고요. 코팅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여백을 잘라낸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단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접었을 때 남는 귀투리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재단을 잘라주게 되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잘라주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바리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지와 그 다음에 인쇄된 표지를 결합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표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저렇게 합지를 좌우측에다가 재단되어 있는 합지를 놓고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세네카에 들어가는 내용을 놓고 이제 지금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 때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표지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표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다음을 겹친 다음에 이제 내지와 표지를 이제 합치는
붙이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예, 먼저 내지를 여기에 넣게 되고요. 결합할 내지를 먼저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내지가 내려가면서 이제 풀칠이 되는 거예요. 풀칠이 되고 그 다음에 표지를 위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세워서 내지가 올라오면서 결합이 바로 돼요. 그래서 내지와 표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단계를 더 거쳐요. 일단 눌러놓은 걸 다리 이렇게 프레스를 가지고 올려서 눌러서 접착을 시키고요. 접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아까 미조라 그랬죠. 이 책에 동화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펼쳤을 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을 미조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눌러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눌러줘야 책이 단단하게 결합이 최종적으로 돼요. 예, 눌러주면 저렇게 홈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은 내지를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쇄된 걸 이렇게 스티치 작업을 통해서 하고 스티치된 대수를 하나로 묶는 이런 무선 재본을 통해서 재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지를 인쇄를 하고 코팅을 하고 또 코팅된 거를 잘라서 그 다음에 귀를 잘라내고 잘라낸 거를 이렇게 사바리는 싸서 바른다 그랬죠. 사바리 일본어는 아닙니다. 싸서 바른다는 거를 약칭을 해서 사바리라 그러고요. 이렇게 사바리 작업을 통해서 표지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지와 표지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 다음 그 결합된 걸 프레스로 눌러서 접착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비조를 눌러서 책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커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생각보다 제작 작업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작 기간이 5일 정도의 시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5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판 부분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이런 출판을 크게 이제 요즘 여러분들 출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기획 출판이라고 알고 계시고 요즘 이제 자비 출판, 자가 출판, 셀프 출판, 1인 출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출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 출판은 결국 출판사가 저자를 섭외하고 원고 투고를 요청해서 이제 보통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 사실 경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림책 쪽은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림책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개인이 사실 출판사에서 초기에 그 그림책으로 출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개인들이 그런 자기 책을 그 자비 출판 형태로 출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획 출판이고 기타 출판하고 차이는 뭐냐? 그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집에서 마케팅까지를 전부 다를 출판사에 해주는 게 기획 출판인 거고요. 그 외 자비 출판이든 셀프 출판이든 자가 출판이든 1인 출판이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책을 출간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책을 직접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접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내 출판사 이름을 가지고 책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ISBN 같은 경우도 내 출판사 이름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내가 서점을 배본을 목적으로 책을 만들 때 요즘 서점 중에 교보나 아니면 예스입사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을 처음 만드는 데는 바로 책을 안 받아줘요. 직접 계약을 안 하고 총판을 통해서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건 내가 또 그 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좋아진 거는 자비 출판이나 자가 출판을 하는 데는 그런 거를 대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알아서 그 배본을 하는 걸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내 출판사 명으로도
계약을 해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출판사를 4명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자가 출판이나 자비 출판하는 회사의 출판사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책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옵션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제작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 판매가 됐을 때 이제 내 책을 제작을 한 걸 가지고 판매가 되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을 때 보통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책값이 10,000원이라 그런다면은 서점에서 보통 한 40%를 갖고 가요. 판매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4,000원이 서점에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자한테 얼마를 주냐? 요즘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 한 45%를 줘요. 4,500원이 나한테 오는 거죠. 4,500원이 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 출판사에서 책을 배분을 하려면 물류 창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주문이 오면은 서점에서 주문을 받아서 발주를 내고 그 배송을 하고 이런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런 비용으로 나머지 한 20% 정도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동화책을 소량으로 만들게 되면은 권난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20-30권 정도 만든다 할 때는 가격이 제법 되거든요. 10,000원이 넘어가요, 훨씬.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책을 만들 때 실제 제작비보다 내가 팔아서 나오는 인세가 훨씬 적겠죠, 그죠? 그럼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책을 많이 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100권을 찍는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서점을 통해 유통하는 책은 소량으로 시키고요.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빠지느냐? 서점에 주는 40%가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런 유통 채널로서 네이버에 스토어팜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책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출판을 목적으로 해서 한 500부 정도 찍어야 권단 가격이 한 4,000원대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 500분 찍어서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처음부터 책을 많이 찍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바에는 소량으로 찍어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든다. 내가 초기에 내가 사람들로 작가로서 아니면 내 책을 알려내는데 목적이라면은 초기에 조금 찍은 걸 가지고 그걸 갖고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잠재 독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는 나의 브랜드를 알려내고 나의 이름을 알려내는 전략으로서 초기 출판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초기에 출판을 시도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 출판회사하고 자가 출판은 차이가 뭐냐면은 자비 출판사는 처음 탁 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그래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려면 제가 한 300권을 최소 찍어야 돼요. 아니면 뭐 오프라인 서점 들어가려면 뭐 500권 찍어요 이러는데 이게 출판사마다 다 틀려요. 어떤 출판사는 100권만 찍어도 저희 서점에 다 넣어줄게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출판사는 100권 찍었는데 뭐 서점에 들어가야 최소 물량 20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저자가 다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옵션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출판하는 업체별로 그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쇄 조건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따져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책을 유통하는 부분에서의 정책들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한번 따져보시는 것들이 내가 책을 출간할 때 출간하는 목적하고 그 책을 가지고 내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부분과의 관계를 현명하게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책 출판을 하셔가지고 브랜드를 알려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진책 쪽에는 어떠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자들이 책을 냈을 때 사진책도 뭐냐면 찍으면은 400~500권밖에 못 찍어요. 왜냐면 그것도 찍어서 대부분이 남거든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책이 팔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출판사에서 사실 서점에 책을 깔아서는 거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자가 자기 브랜드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요즘 소셜미디어들이 다양하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책을 출간할 때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충분히 관계를 가지고 홍보를 해내면서 책 출간과 동시에 그런 저자들에게 그 잠재적 고객들이 책을 구매해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책의 출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런 어떤 출간 방향을 정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요즘은 되게 크고, 그래서 신인 작가들을 출판사에서도 사실은 선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느냐, 독자와의 네트워크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그런 소셜미디어에 스스로 자기를 홍보해낼 수 있는 미디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돼요. 왜? 그걸에 의하지 않으면은 사실 책이 초기에 출간해서 팔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림책은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한 100권 역을 찍었는데 완판이 된 분이 꽤 계시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즌하고 잘 맞으면은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책을 계속 사요. 구매를 해요. 신간이 나오면. 근데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즌에 맞으니까 지역 서점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권 정도 찍은 게 뭐 금방 완판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정말 또 저자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홍보 방법을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상황이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서점에서 개인이 사는 그런 것보다 서점에서 그렇게, 또는 아니면 지역 도서실에서 구매를 하면서 100권, 200권이 그냥 쭉 빠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그 그림책은 또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되게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방향성하고 갖고 있는데, 요즘 가장 유명한 곳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텀블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텀블벅을 이용해서 그 책을 출간을 할 수 있는 초기에 어떤 판매 부스를 확보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펀딩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돈을 뭔가가 그 펀딩을 받고 돈을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펀딩엔 그런 펀딩 말고 책을 제가 펀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주는 거예요. 책과 일종의 이제 리워드를 주는 건데, 그래서 그럼 왜 책을 서점에 사는데 굳이 왜 크라우드 펀딩에 사느냐라고 하면, 텀블벅이라는 곳에서는 이쪽에 북의 얼리 어댑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서점에도 살 수 있지만 먼저 내가 뭔가 그 책을 사서 내가 보고 싶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굿즈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 샀을 때 받지 못하는 엽서라든가 그 작가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포함된 것들이 포함된 그런 상품들을 구성을 잘 하게 되면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걸 가지고 그런 타겟팅을 잘 하고 컨텐츠를 잘 구성을 해서 펀딩 쪽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출판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책을 내면은 뭐 몇천 권을 찍어서 뭐 유명가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책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유통되는 단계들이 정말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좀 그런 변화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신다면은 내가 나의 잠재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책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내 이름과 나의 잠재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내가 조성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코엑스에서 항상 열리잖아요.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회사, 작가들 한 600명한테 다 메일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이제 리스트를 다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스타를 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인스타를 다 하고 계시고,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내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 그림책 부분도 저는 인스타가 되게 중요한 SNS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그분들이 또 트위터를 많이 하셔요.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트위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잠재적인 독자들과의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준비들이 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원래 책을 만드는 관점에서 더미북이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까 보신 러프 스케치는 책을 만들 때 왜 하냐면은 전체적인 부조적 관점에서의 책의 흐름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흐름과 강약과 맥락을 보는 거가
러프 스케치 목적이라면 더미북을 만드는 목적은 또 그렇게 봤을 때와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을 때 책장을 넘김을 하면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북을 만드는 원래의 목적은 책을 만들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넘김을 했을 때 과연 글과 그림이 막힘이 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게 더미북이에요. 그래서 더미북은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만들 때 판형을 안 하고 러프 스케치 정도 단계에서 책 완성됐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더미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형이 안 맞추고 그냥 러프 스케치 단계로 그냥 간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넘김만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표지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흐름이 독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독자의 관점에서 읽어봤을 때 이게 흐름이 막히는 데가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를 만드는 게 사실 더미북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에다가 판형에 완전히 이제 원야를 그린 판형에까지 만들어서까지도 더미북을 만들어 보는 거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미북의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더미북을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 더미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품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원화까지 다 그린 상태에서 출품 전에 최종적인 점검 단계로서 더미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출품하는 건 더미북이 아니죠. 그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거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책하고 거의 같은 수준, 오히려 실제 책보다 더 좋은 정도의 단계까지 만드는 거는 이미 그거는 더미북의 단계를 뛰어넘은 이제 최종 완성 단계의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더미북이 아닌 거고요. 더미북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으로 보통 만드는 걸 더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